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영상 오래간만에 또 올려드리죠. 제가 한 5일 정도 쉬었나요? 어, 다음 주 토요일날 4대 보험 교육을 집합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집합교육 하면서 제가 보수총회 신고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실제 교육장에서는 보수총회 신고를 제가 직접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다가는 개인정보가 다 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모던한 영상을 좀 제가 불러와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는데, 거기는 이게 최신 버전은 아니고 옛날 영상이어서 화면이 좀 흐릴 거예요. 흐리더라도 일단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일단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유는 알다시피 3월 10일 또는 3월 15일까지 4대 보험을 신고를 하는데, 건강과 고용 산재는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최대한 넉넉하게 잡지 말고 그냥 임박하게 3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그냥 정리합시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고용산재,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토탈 서비스,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웹에 들어가서 보수 총액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버전이긴 한데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잠깐만요. 다시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로 들어가면 지금 같은 화면이 뜹니다.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들어가서 개인 그쪽 정보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이쪽 화면에 민원 접수 신고라고 이쪽 부분을 클릭하면 이 부분 좌측에 있는 이 스크롤바 좌측 바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 바 중에서 보험 가입, 보험 변경, 소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관리, 보수신고라고 있는데 보수신고를 누르면 밑에 아래 챕터들이 쫙 떠요. 그러면 이 보수총회 신고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을 계속 봐서 그러면 이제 로그인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옛날 거예요. 지금 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개인이나 아니면 대리인,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들어가면 보수총회 작성 방법에 대해서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화면 입력 방식으로 먼저 선택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 절차 열기를 열면 이게 플로우가 보여주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불러오기 누르면 엑셀로 신고 절차 똑같이 하는데 파일을 변환해서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다음 화면 입력 방식을 누르고 보험 연도는 자동으로 필업이 되고요. 사업장 관리 번호는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기네 걸 조회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러면 밑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해야 할 근로자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웹 EDI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장점 뭐냐면 필요한 건 얘네가 이미 다 불러와지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야 될 것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산재, 연간 보수총액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 똑같죠? 연간 보수 총액은 우리가 전년도 2019년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거 뭐냐면 잠깐 멈출게요.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10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1.3에서 1.6%로 보험료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넣으실 때 1월부터 9월 거 합계금액과 10월부터 12월 합계금액 나눠서 넣으셔야 돼요. 고용보험은. 그 다음에 아까 넣었던 좌측에 있던 산재보험은 그냥 토탈로 넣으시면 돼요. 2019년 1년치에 대해서. 이번에 그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부가 보호 구분은 그냥 우리 사업장 우편번호예요. 그리고 건설 벌목업 근무 이력자는 건설하는 것만 그 사업장만 하면 되니까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 선택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 해지하시고, 그리고 밑에다 쭉 내려가시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것은 보수총액을 넣는데 우리가 이쪽에 보면 일용 근로자도 넣어야 돼요. 일용 근로자도 우리가 4대 보험 하죠. 고용산재 넣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소득을 하는데 한 번 더 여기서 총 금액을 일용 근로자 한 사람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일용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도 나눠서 넣는 게 이번에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산재하고 고용보험 똑같고 임금 채권 부담 금액은 연간 보수 총액도 마찬가지 산재보험께 얘가 자동으로 필업이 들어가거든요. 토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산재 고용정보 요거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마저 신고하시란 거예요. 근데 위에는 일용 근로자는 이미 신고했었어야 돼요. 이거를 금액을 넣어서 합산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가 있으면 그 인원을 넣으시면 돼요. 일용 근로자에 대한 인원은. 그래서 그 인원들을 다 확인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거 다 쭉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월에 있던 인원이 똑같이 계속 매달 똑같이 우린 8명이다. 그러면 1월에 넣고 오른쪽 끝에 있는 복사 키를 눌러주시면 1월께 쫙 복사가 돼요. 이렇게요. 근데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정하고 싶으면 커서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숫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존 전임자 우리가 관리소는 이거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해당이 없고요. 그러면 정산보험료가 좀 금액이 크다. 그럼 이걸 좀 분할해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두 달로 분할해서 고지되게 선택하겠다라는 거는 분할고지 희망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시납하겠다. 그러면 분할고지 미희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합보험료. 우리가 징수한 금액하고 납부해야 될 금액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환급받을 금액이 우리가 이제 정산했듯이 연말정산하듯이 환급하게 되면 이거를 환급받겠다. 그러면 부동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환급을 안 받고 차감해서 징수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동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의는 환급을 요청할 때 부동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도 그러니까 틀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확인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임시 저장 있죠? 얘 누르시고 저장해 놓고 신고자료 검증을 누르신 다음에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얘를 두 번째 방법 엑셀 파일 불러오기 방법으로 하면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근로자 상용 근로자 신고 대상자 이 명단 그대로 엑셀로 지금 신고 대상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하시고 그 엑셀을 불러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불러오기가 아니라 엑셀에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일단은 열어야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어디다 저장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파일을 열어요. 이런 거는 직원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직원이 10명 아래다 그러면 그냥 수기가 낫겠죠. 그럼 해당 주민번호하고 요거 산재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각각 얘가 취득일, 상실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연간 보수 총액 2019년 연간 보수 총액 넣고 그 다음에 다 복사 뭐 똑같으니까 복사한 거죠. 다르면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재직자만 들어가 있는데 실제는 퇴사자까지도 고용 산재는 넣으셔야 돼요. 건강보험은 재직자만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일반 근로자 불러오기라고 있지? 아까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지금 보죠. 고용 취득일까지 들어갔어요. 얘가 산재 취득이 아까 엑셀 별난했던 것까지 이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아까하고 똑같이 일용직도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임시 저장 일단 하셔야죠. 그리고 저장 완료했으면 이거 얼마든지 임시 저장할 수 있어요. 신고자료 검증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신고자를 검증하면 저 아래 보면 빨간색은 오류 유형이 접수가 불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잘못됐어요. 고용 종료일 강제 입력된 경우가 안 돼요. 노란색일 경우는 접수는 가능한데 성명 착오나 아니면 성립일 전 여러 가지 뭐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공란이다. 이럴 때도 노란색이거든요. 그때는 숫자 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고 나서는 확인하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화면을 알려드렸으면 여러분 아마 보시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순삭으로 지나갔죠. 수수수수수.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실제 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몇 년 전 거여서 지금하고 조금은 진짜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당황하실 건 없고 제가 설명한 거 그 포맷은 크게 변화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포인트는 뭐냐면 10월부터 12월, 1월부터 9월 나눠서 입력하셔야 된다. 고용보험을. 왜? 1.3에서 1.6으로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재는 똑같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고용산재 보수총회 신고는 하시면 돼요. 토탈 서비스 들어가셔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용산재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한 직원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고 고용산재는 퇴사자까지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너무 많다 그럼 엑셀로 입력해서 변환 다운받아서 입력해서 업로드 시키는 방법이 좋고요. 아니면 뭐 수기로 하나씩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교육 오실 때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 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손 위생, 개인 위생 점검장 같은 거 본인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이번에 신종 코로나하고 동선이 겹쳐지는 분들이 있으면 즉시 얘기해 주셔서 환불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교육할 때 간식을 못 사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짧게 끝나고 빨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같이 있는 것보다는 오실 때는 마스크 꼭 끼고 오시고요. 저 최대한 그 위생 철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라 4대 보험 교육을 하고요. 3월달 그 교육 아이템은 지금 신종 코로나 그 방역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주시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한 큐에 정리하는 게 좀 시간은 좀 뻑뻑할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분 간식은 없는 걸로 그냥 풀로 쭉 하고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